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이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들은 사람 중에 뭔가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굳이 이건 제 강의가 아니라 누구의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케팅이나 이 브랜딩에 관한 얘기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답지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 내 방법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지 중에 하나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했고, 동아일보에서 동영상 개건 기자였었고요. YC 칼리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제 친구가 했던 가게인데, 부산 서면에 이런 삼겹살집도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 같은 친한 친구고에서 강의 만들어줬어요. 3명의 아이의 아빠고, 그다음에 순시리 세트, 등심 같은 그녀 세트, 외상도 가능하다고 해서 수사매점 백덤블링 오시면은 소주 한 병 서비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끝냈어요. 이 광고가 나가고 이 가게가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사람들이 가끔씩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살만한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존재를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제품은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냥 단순히 고객들이 몰라서 내 제품을 안 산다고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사실 이게 돈만 있으면 홍보는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한테 알렸고, 사람들은 줄을 섰고, 중요한 거는 제품의 본질이에요. 고객들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좋은 제품도 단순하게 홍보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건데, 마케팅도 중요하고 브랜딩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마케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혹 회사들 중에 제가 이렇게 뭐 컨설팅을 가거나 강의를 가면은 마케팅에 관한 정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케팅을 열심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장님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랑 팀장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랑 막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회사 내에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이거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여러분이 정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스마트 컨슈머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을 하고 영화를 보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박스 오피스를 봅니다. 네이버 평점을 보고.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남한테 의존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구매를 결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잘못 배우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 회사 나간 다음에 옥장판 10,000원짜리를 50만 원에다가 나쁘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마케팅은 선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들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바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항상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결정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득을 줬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내가 직관적인 결정들이 나에게 이득을 준다고 하고, 이게 여실히 사람들의 구매 결정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마케팅 할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끔씩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제품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를 딱딱딱딱 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브로셔, 홈페이지 보면은 왜 고객들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만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고객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립 코틀러인가? 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내가 되게 공감 가는 게 뭐냐면은, 마케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고객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기업들 중에 큰 돈을 번 회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돈을 번 거예요.
자, 아이폰, 갤럭시 쓰시면서 여러분 불편해지셨어요, 삶이? 좀 더 편해졌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걸 떠나서 일단 우리 삶은 편해졌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큰 부를 벌었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은 작은 돈이 따라오고 큰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큰 돈이 따라와요. 왜? 우리가 핸드폰을 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달러 쉐입을 예로 들면은 그 면도기 시장에서 질레트가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질레트가 1년에 면허를 특허를 한 20개 정도를 낸대요. 면도날인데. 그렇게 했는데 누가 깼는지 아세요? 젊은 애가 나서서 깨버렸어요. 어떻게 깼냐면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좋은 면도날을 싸게 줄게.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대가 원하는 장소와 날짜에 보내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은요. 무서울 정도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나다 박힌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꿈의 구정 오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뭔가를 규칙을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면은 꿈의 구정 오류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류인데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며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은 알아주고 고객들이 알아줘서 저절로 구매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망한대요. 시대가 변했거든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왜? 너무 많은 경쟁 제품들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치킨집이 한국의 전체 치킨집의 개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체인점 수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루에 얻는 정보량이 옛날에 일주일 동안 얻는 정보량이랑 안 먹는데요. 정보가 너무 빨리 휘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랜드를 단순하게 좋다고 인지를 해도 수많은 정보들에 밀려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객들한테 알리는 걸 노력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팀에서 정의한 마케팅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브랜딩에 관해서 많이 궁금하셨는데 제목이 브랜딩 전략이니까 이 브랜딩이 어떻게 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브랜딩은 사실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브랜딩에 관한 정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최신 트렌드를 모아서 가장 이게 아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갖고 온 거고 이거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있는 분이 썼는데 팬베이스라는 책에서 내가 영감을 되게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 인류가 생기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이 등장하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팩트인데 올해까지 계속 올랐고 내가 장담컨대 2020년에도 2019년보다는 누군가 돈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모두가 온라인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효과가 이전만 못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약간 합리적인 금액을 쓰고 내가 고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들을 팬으로 만드는 거야. 설명드릴게요. 무인양품 아십니까? 뭐 시류가 이래서 그렇지만 저는 원래 그냥 옛날에 쓸 때는 저는 화장품 무인양품 쓰고요. 저희 딸은 무인양품 지우개를 쓰고요. 저희 CD 플레이어는 무인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인양품 아시다시피 무인양품은요 다 파는 곳이에요. 일본 브랜드인데 지우개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소파도 팔고 그다음에 슬리퍼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가방도 팔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최근에 생긴 트렌드인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브랜드가 등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어디서 샀어요? LG나 삼성. 옷을 사면 어디서 샀어요? 의류 브랜드에서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결정할 때 정말 브랜드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 팔아도. 정말 신기한 게 한 브랜드에서 로션을 팔고 지우개를 팔고 옷을 팔고 공기청정기를 파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매를 합니다. 근데 왜 구매하는지 아세요? 무인 양품이니까. 브랜딩이에요. 삼성은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아파트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매를 해요. 왜 구매를 합니까? 삼성이니까. YC칼리지가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사실 겁니까? 안 사요. YC칼리지가 물을 출시해요. 삽니까? 안 사요. 왜?
우리 브랜드에 관한 신뢰가 없으니까. 샤넬은요 원래 가방 만드는 곳인데 립스틱도 만들어요. 이게 마진이 되게 좋거든요, 코스메틱 제품이.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매를 합니다. 왜요? 샤넬이니까. 기업들은요 항상 부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폰 비윤리적으로 배터리 의도적으로 용량 떨어뜨려서 어떻게 됐어요? 이슈가 됐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폰을 삽니다. 삼성은요 핸드폰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폭탄을 만들어서 빵빵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전히 갤럭시를 다시 삽니다. 왜? 신뢰하거든요. 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브랜딩은 신뢰를 얻어서 우리 브랜드의 팬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제품을 이게 매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사주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뭘 팔아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팬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결국은 현대 마케팅에서 중요한 승패가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냐면은 먼저 약속을 하고 지키는 브랜드들이에요. 쿠팡이 어떤 약속을 던져줬어요? 빠른 배송을 해줄게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프레시 같은 것도 나도 아침에 출근할 때면 로켓프레시가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와이프가 그냥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항상 약속을 지켜줘요. 그래서 시장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브랜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일단 약속을 하세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약속을 하고 홈페이지에 받고 만나면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약속하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 프라미스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음식점을 딱 오픈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음식점 차렸는데 저기 맛집을 가는 거예요. 맛집을 왜 가냐면은 저 집은 왜 잘 되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못 얻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가서 먹어본대요. 식재료가 우리가 나은데? 양념이 우리가 나은데? 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낫다라 하고 그냥 나온대요. 맨날 열만 받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줄 서는데 우리 집에서도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맛집도 마찬가지인데 구매를 결정할 때 30%만 마시고 70%는 외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가서 맛만 비교하고 나머지 70%를 못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쟁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제품하고 서비스만 비교해요. 내가 더 난데, 내게 더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고객들은요 70% 외적인 걸로 구매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맨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갤럭시하고 아이폰 중에 어떤 폰이 더 좋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 이해를 해봅시다. 뭐가 뭔지 몰라도 분명히 더 나은 폰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기술적인 기준에 봤을 때. 뭐 기능이 더 빠르다거나 저 뭐 이 전공은 아니라서 뭐 CPU니 뭐 이런 거 핸드폰은 CPU 이런 거 안 쓰죠. 뭐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좋은 폰이 있을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폰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극명하게 바뀌어요. 누군가는 갤럭시가 좋다고 믿으며 누군가는 아이폰이 좋다고 믿어요. 기술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요 감정을 기반으로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딱 세 가지를 다시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객들은요 절대로 객관적인 이유만으로는, 논리적인 이유만으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제발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 끊임없이 시도하세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제품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고객들은 감정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진짜 구매하는 이유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학자들이 얘기하고 모든 마케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마케팅은 고객이에요. 고객만 만족시키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걸 낯간지럽게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 척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두 딸이 있고 월급을 YC칼리에서 받아가는데 여러분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학원 수업 하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개인 이메일도 붙여놨어요. 그거 내가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주신 돈이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마지막 하나, 그냥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라고 하면은 그냥 고객만 생각해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만 생각하면은 무조건 수요는 존재를 해요. 그리고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고객들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